네, 세대구 부동산 스타트입니다. 12월 9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나았다. 투자자, 차라리 2022년 거래량이 나았다. 이런 이야기가 혹여나 2024년에 나오지는 않을까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나았다.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 24% 정도에 해당하던 자영업자 비중이 2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 이 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대구 떨어지는 모습들 요거 확인하시고 수도권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매수 심리 9.8. 10 아래로 내려온 것이 10 아래로 내려온 것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창 때는 막 6 이런 식으로까지 떨어졌었어요. 전국에서 제일 안 좋은 수준은 맞는 것 같다.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평균 28% 하락을 조금 더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런 모습. 자, 특례 보금자리론 하반기에는 거래량 증가, 그전에는 한 800건 정도 보던 것을 절반 정도 줄여서 아무것도 없는 시절 거래량 정말 한 900건대 정도. 네, 정책자금 대출 이런 특별한 것들 이런 것들 나오기 전에는 900건대 정도. 거기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도입되었을 때는 800건 정도 증가 효과가 있더라. 여기에 가격이 오르네 하고 따라붙는 이런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자, 다시 그렇다면 특례 일반형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거래량 증가폭은 한 400건 정도 될 것이다.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그리고 거래가 줄어드네 하면서 마이너스 효과까지 이런 효과까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내년 1월 31일이면은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형마저도 종료되는 그런 시점. 이제 DSR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은 사라져갑니다. 사람들은 어떤 규제 해제를 원해요? 라고 물어보면 DSR 이것도 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DSR 그거는 점점 강화할 거야.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다 막아버릴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과 정부의 정책이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물량은 38,000개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 전세 매물은 9,600개, 한 10,000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은 17,000개. 거의 한 2배수 정도 되나요? 네, 2배수 조금 더 넘어가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분양권 매도 물량은 계속 최고치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분위기 좋아졌을 때 일부 소진되다가 다시 재차 늘어나는 모습, 이런 모습들에서도 시장이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전주 대비 63개. 자, 동네별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한창 냄새 이슈가 많았던 지역들, 민원이 극도로 많이 늘어난다는 그 지역, 단일 동네 치고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 512건, 요 고성동 일가, 요 축구장 옆쪽이죠. 514건. 그리고 신암동, 신천동 이쪽 동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볼리동, 감삼동 이쪽 구역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동네별로 적은 데가 없습니다. 수성구도 중동, 파동, 상동, 상동은 별로 안 지었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내권부터 시작해서 대명동 어디 적은 데가 없습니다. 다 말 많고 시끄러워요. 물량이 너무나도 많더라. 거래량 52건이 신고되었고요. 자, 요거 시뮬레이션 했을 때 과거에 요런 충격이 한번 찾아올 수 있다. 특례 돈이 소진되는 시점을 그때 당시에는 이 특례 보금자리는 40도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자마자 갑자기 한 10조 정도 바로 첫째 달에 땡겨버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빨리 소진될 걸로 봤는데 생각보다 소진되는 속도는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둔화가 되었죠. 자, 그러는 가운데 언젠가는 이 론이 소진이 되고 나면 거래량은 이런 충격을 감소하는 충격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그 충격이 반년 정도 더 지연되었습니다. 이거 줄어드니까 50년 주담대 나오고 이것저것도 계속 나오면서 금리 시장금리 억누르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효과가 조금 더 이연되었었는데요. 자, 그러던 것이 거래량 이런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충격의 시기가 아마 12월달, 그 예측을 특례로 보금자리는 빨리 소진될 무렵에는 7월달 정도에 나타날 걸로 봤던 것이 요때
요때 한번 충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별 거래량 시뮬레이션 할 때 1700건대의 거래량이 다음 달에는 1500건대의 거래량으로 주저앉을 것이다. 지금 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게 한 85% 정도 지금 신고가 되었거든요. 이제 한 15% 정도 더 신고된다고 보면 되는데, 많으면 1712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달에 요거 제가 뭐 1800건으로 이렇게 적어놨다가, 물론 요때쯤 되면은 첫 주가 지나고 나면은 대충 윤곽이 나와요. 둘째 주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달의 결과 최종 거래량은 거의 확실해지는 그런 수순을 거치게 되죠. 네, 그래서 요때 1800건대 나올 것으로 1900건대 나올 것으로 다시 좀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여기 밑에 숫자를 기록을 해놓지 않아 놓으니까 막 이 딴지를 거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 달에는 이 거래량 1700건대의 거래량 나올 것으로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다음 달 거래량 수준은 여기 한번 볼까요? 다음 달 거래량 수준은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500건대 그거보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일단 주간 기준으로 제가 요 400이라는 숫자를 쓸 때 한 350 정도 쓰려고 하니까 그것 좀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거래량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리는 것 같아서 그냥 400으로 해봤는데요. 이 2주간을 거치고 보니까 주간 거래량이 350건 정도더라. 350 곱하기 4를 하면 얼마나 되나요? 1400이잖아요. 1400건. 그 정도 수준의 거래량밖에 안 될 수 있다. 1700건, 1900건 이렇게 나오던 거래량이 갑자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1700건대의 거래량이 갑자기 1400건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 어디서 보시던 그림인가요? 1700건대의 거래량이 갑자기 1400건대의 거래량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선거를 앞두고 뭔가 나올 거야. 그러면서도 거래량은 서서히 피를 말려가는 요런 상황. 이러던 것이 갑자기 1000건대, 900건대의 거래량이 나온다면, 제가 제목에 글을 붙였던 것처럼 차라리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가 차라리 살기 나았던 것 같다. 하여튼 뭐 어쨌든 뭐 장사가 안 되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인데, 그때는 대출이라도 해줬잖아. 지금은 대출도 안 나와. 너무 살기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거래 가격 한번 살펴보고요. 보면 청구할지 13.2억. 10억 이상씩 넘어가는 아파트를 보면 와 싶은데요. 이 평수가 다 거의 대형 평형. 자, 만촌자 이런애 10억 800. 이거 23년식 아파트예요. 좋으면 살지. 얼마 살지도 않을 거면서 왜 계약을 했었는지. 네. 생각이 10억이 굉장히 큰 돈. 어제 3억도 제가 굉장히 큰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0억은 상상도 못할 큰 돈인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거 큰 재미는 못 보는 그런 모습이죠. 남산 오토캐스 센트럴 스카이 9억의 직거래. 요 거래들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21년식 아파트거든요. 자, 이제 비과세도 좀 받고 뭐도 좀 하고 뭐 좀 해볼라 하는데 왜 내 때는 안 되냐? 왜 내 때는 안 되냐? 그전 투자자들은 다 잘해 먹었잖아. 지난 10년을 잘해 먹었는데 왜 내 때 막히냐? 라고는 생각이 들 정도로 21년 굉장히 뜨거웠던 그 시절을 보냈던 아파트들, 양도세 비과세 처리까지는 험난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직거래긴 했지만 이건 좀 많이 빠졌네요. 네, 만촌 삼정 그린코리아파크 29평형 7억 8천.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는 모습들 나타나는 빈도가 굉장히 잦아들지고 있다. 네, 인기 있는 지역들의 가격은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뭐, 그렇죠. 네, 6억 이상 아파트 생각보다, 많이 거래된 날이었고요. 양극화 사람들이 말하던 것을 우리는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간대 3억, 4억, 요런 데 아파트들은 평균적으로 30%. 보성은하는요, 네, 50평 가격이 4억 300입니다. 이거 뭐 전세 가격 수준 아닌가요, 이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최근 전세 가격이 3억 8천. 네. 직전 죄송합니다. 직전 최저가. 아이고,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뭐 전세 가격 수준이나 뭐 별반 차이 안 난다 싶을 정도로. 네. 생각보다 아직도 굉장히 많은 곳이 매매가가 과거의 전세가가 매매 가격이 평균적으로 30% 정도 떨어지면서요. 2년 전에 역전세 먹건 없니 뭐 이런 소리 필요 없고요. 2년 전에 혹은 3년 전에 매매가 전세가 이렇게 했다고 봤을 때 여기 30% 정도 같이 동반 하락을 했었잖아요.
자, 매매가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에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한 2년 전 이맘때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했는 사람은 이 높은 가격이 있어요. 매매가와 전세가. 그때 당시에는 뭐 갭 차이가 30% 정도 났다. 70% 정도 가격에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면 이게 지금 같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도 오랜만에 드리네요. 가격에 설명할 때는 좀 비교적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위기는 진행 중형이고 요 현상은 1년 정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건당 거래대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평당 1,000만원짜리 아파트 이거 우습게 보이지만 이 정도만 자기 현찰 가지고 살고 있어도 대구에서 상위 30%입니다. 뭐 10억짜리 아파트, 뭐 20억짜리 아파트 이야기하지만 이 정도면은 대구에서 먹고 살만합니다. 네. 30% 이상 고점 대비 40% 하락하는 모습도 1층이 아님에도 보이는데 얘는 조금 특이한 옥포지역도 그래도 거래가 띄엄띄엄 되긴 합니다. 정말 띄엄띄엄 정말 띄엄띄엄 되긴 하네요. 네. 지금 여러 종류의 이름의 아파트들을 볼 수 있지만 정말 시장이 많이 침체되었을 때는 정말 이름 있는 아파트 몇 개 아파트 그것도 뭐 이름 있는 아파트 괜히 이름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1,000세대 이상 정도 되고 이런 데서 한 건 나오고 뭐 한 500세대 되는 아파트는 한 2달에 한 건 거래되고 뭐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매달 거래되는 아파트 와 하지만 사실 세대수나 이런 걸 따져놓고 회전율 측면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인기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더 회전율이 높긴 해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었고요. 자, 직거래 끝자리가 살짝 올라가는 차트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자, 가격 3억 아래쪽 이격적으로 내려오면요 30% 이상 하락하는 거 수두룩하죠. 네. 32, 3% 정도, 네, 그 정도 하락하는 느낌이 들고요. 비싼 아파트 거래도 제법 많이 있었지만 2억 아래쪽에 1억대 아파트의 거래도 이 거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싼 아파트보다. 양극단을 달리는 대구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살펴보고 계시고요. 건당 거래대금 주저앉았다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 네, 비싼 아파트 안 산다는 거. 자, 이렇게 지나갔다가 차라리 22년 거래량 1,000건 아래 매달 나타나면서 처참했었거든요. 이게 뉴노멀일지도 모른다. 거래량이 많을 때는 2,000건 아래쪽, 2,000건에 근접하는 거래량. 분위기가 또 살짝 식으면 그 아래쪽. 정책적으로 당근을 내밀면 2,000건. 과거처럼 막 3,000건 이상 뚫고 올라가고 대단해요 했던 그런 시절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 그럼 누군가는 세대수가 인구가 줄어드는 이야기를 하면은 세대수가 늘어나잖아.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그것에 대한 허상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1인 가구의 대다수는 60대 이상 뭐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그런 가구가 대다수고 젊은 층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층이 구매력은 또 굉장히 떨어진다는 그 부분까지 제가 통계청 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내용들을 다 따지고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세대수가 늘어난다. 세대 무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것만 주구장창 부르짖던 사람들 지금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 없어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주간 기준도 보고요. 분양권 8건의 거래량.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12월달 접어들어서 분양권 거래, 중개거래 한 건 되는 동안 직거래가 한 건 되는 정도로 이런 비율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때도 굉장히 비율이 높긴 했어요. 2022년 12월도 굉장히 높긴 했어요. 연말이 되면 이런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좀 듭니다. 근래 들어서 아무튼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요. 직거래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간 거래량 많을 때 대비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 이 차트를 통해서도 거래량이 11월 거래량 지금 85% 정도 신고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500건대를 넘어가던 요때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 났죠. 매물은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거래는 임대 거래량은 그나마 양호하고요. 임대 가격은 오르니 뭐니 이런 이야기는 다 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임대 시장의 가장 크나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까요? 지금 말씀드릴까?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말씀을 드려야 되죠. 예. 안 그러면 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과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자, 4억 이상 비중 줄어드는 모습 살펴보고 계십니다. 전세 가격 힘을 못 쓰면 매매 가격도 힘을 쓸 수 없다라고 뉴스 기사에서 계속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